반도체 난리 났다. 9월도 놀라운 반전이라.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 뭐 지표부터 보시는 게 좋잖아요. 반도체 수출입니다.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년 대비해서 38.8%가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죠. 전년은요. 2024년 9월을 보면 13.6% 줄어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38.8%를 늘렸다는 거예요. 물론 기저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저효과를 뛰어넘었죠. 와, 뭔가 놀라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반도체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고 하더니 진짜 대한민국을 반도체가 먹여 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반도체 수출이 우리 전체 수출에 많을 때는 20%까지 간다고. 지금은 18.7%나 차지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가죠. 그러니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상태에서 반도체 수출이 선전을 해주니까 이게 놀라운 반전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수출에는 여전히 말입니다. 반도체가 우리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2024년 2월에 66.7%가 늘어나던 것이 물론 기저효과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4월에 56.1%로 떨어지고 9월에는 38.8%까지 떨어지는 것 뭔가 불안한 기운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워낙 작년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다가 올라가는 추세 아마 그것과 맞물려서 올해 상승하는 추세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기저효과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무너질지 가격이 떨어지면서 또다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는 반도체가 선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도체만 선전하느냐? 꼭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9월에 놀라운 반전이라고 이야기한 게 성형차가 12.8%나 늘었습니다. 9월 1일부터 10일까지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놀랍잖아요. 12.8%. 게다가 조업일수가 0.5일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도 12.8%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만 늘어난 게 아니라 석유 제품도 5.4%, 철강은 21%나 늘어났고요. 자동차 부품은 24.8%, 선박은 170.5%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정밀기기가 11.6%가 늘어났습니다. 무선통신기기, 휴대폰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놀라운 반전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안 그래도 우리 수출이 지금 계속 상승세에 있는 것, 더 상승세로 지금 올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내수만 좋아지면 참 걱정이 없을 텐데 내수가 나쁘니까 수출이 좋아도 빚을 바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반도체나 성형차나 자동차 부품이나 이게 선박이나 늘어나니까 수출이 말입니다. 지금 24.6%가 늘었습니다. 야, 이게 장난 아닙니다. 작년 마이너스 4.4%였거든요. 작년 대비하면 기저효과를 둘고도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24.6%.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물론 2분기 그러니까 중순에는 좀 바뀔 것 같아요. 중순에는 우리가 추석 명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바뀔 거는 같아요. 그렇지만 올라가는 속도는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출이 계속 성장하니까 우리 경제에 버팀목이 돼주고 있는 건 사실이죠. 반면에 수입은 조금씩 늘어나지만 수출에 비해서는 덜 늘어납니다. 9월 1일부터 10일까지 11.3%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니 수출은 왕창 늘고 수입은 조금 늘고 그러면 우리의 경상수지는 어떻게 될까요? 경상수지는 좋아지겠죠. 무역수지는요. 무역수지도 당연히 좋아집니다.
이게 1월부터 10일까지 흑자가 났습니다. 2억 2,200만 달러. 사실 1일부터 10일까지 흑자가 난 적이 별로 없는데 그죠. 월말에 가서 흑자가 난 적은 많았지만 1일부터 12일까지 흑자가 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예, 수출이 24.6%가 늘고 수입은 좀 덜 늘어서 13.3%가 늘었으니까 무역 흑자는 2억 2,200만 달러. 185조 죄송합니다. 185억 7,900만 달러를 수출을 했고요. 수입은 183억 5,700만 달러를 수입을 했으니 무역 흑자가 났죠. 이게 또 9월에 놀라운 반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추석 명절 주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이게 연휴가 세기 때문에 아마 뭐 연초에 많이 늘어난 월초에 많이 늘어난 게 결국은 중순에 다 까먹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선전하고 있어 다행이다. 뭐 그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9월 달에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유가 또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원유 마이너스 18.2% 줄어들었습니다. 석유 제품 마이너스 28.4%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가스 마이너스 33%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이게 금액이 다 떨어진 걸 거예요. 물량이 줄어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작년에 원유나 혹은 석유 제품이나 가스 가격이 굉장히 높았고 올해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석탄이 4.2% 올라갔지만 말입니다. 반도체 수입도 54.6%가 늘고 기계류도 36%, 반도체 제조 장비도 44%, 정밀 기기도 20.1% 늘었지만 원유 가격이 워낙 많이 빠지고 18.2%면 진짜 많이 빠진 거거든요. 석유 제품 28.4%, 가스가 33% 엄청 빠졌으니 9월에도 놀라운 반전은 계속될 겁니다. 아마. 당연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9월 1일부터 10일까지 벌써 2억 2,200만 달러가 지금 흑자니까. 지금 2024년 무역 흑자 총액이 현재까지 벌써 말입니다. 308억 6,300만 달러의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대단한 흑자죠. 2022년에 477억 8,500만 달러의 적자, 2023년에는 99억 7,200만 달러의 적자, 올해는 현재까지 308억입니다. 6,300만 달러의 흑자. 아직도 9월, 10월, 11월, 12월 넉 달이 남았습니다. 넉 달을 여기다가 더해보면요. 넉 달을 뭐 40억 달러로 더해보자고. 그럼 120억 달러 정도는 되잖아요. 네, 넉 달이면 40억 달러면 160억 달러인가요? 그러면 작년을 넘을 가능성도 있어요. 2022년 477억 8,500만 달러 적자를 완전히 놀라운 반전으로 뒤집어서 477억 8,500만 달러의 흑자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놀랍죠? 놀라운 거 맞습니다. 우리 기업인들 진짜 열심히 뛰어다닌다는 것도 맞고요. 이런 게 우리 경제를 살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 우리가 어두운 면도 있어요. 어두운 면이 뭐냐? 중국 쪽에 수출이 많이 늘어요. 중국 쪽에. 16.3%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39억 4,700만 달러로 전 세계 1위를 차지했는데 문제는 전체 수출 비중이 21.2%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저는 이게 결국 잘못하면 이게 또 중국이 이상한 짓거리 하잖아요. 그러면 또 타격받거든요. 게다가 미중 무역 충돌도 심하고요. 다행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쪽에 수출이 24.6%가 늘었다는 것. 또 유럽연합에 대한 수출이 47.4%가 늘었다는 것. 굉장히 고무적인 거예요.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것. 분명한 것은요. 걱정은 되지만 우리 수출 전선에는 이상이 없다. 아마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뭐 9월 10월은 수출 전선에는 이상이 없을 거다. 왜? 중국 쪽에 수출이 많이 늘어나니까. 앞으로 견제 규제 또 하겠죠. 통제하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다. 그런 상황에 따져보면 대한민국의 경제도요. 수출이 좌우한다. 참 수출이 늘어나니까 우리 경제도 좋아진다. 낙수 효과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낙수 효과가 없는 게 문제지만 그나마 수출이라도
선전하니까 우리 경제가 버텨주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기업인들이 나라를 살린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정치인들이 나라를 망치고 기업인들이 나라를 살리고, 그러니까 망치는 사람들도 있고 살리는 사람들도 있네요. 예, 이게 정치인들이 국가 지도자인데 이들이 살려야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어쨌든 좋은 일이 생기니까 좋기는 하네요. 예.